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현입니다. 2021년 1회 전기산업기사 CBT 필기시험 보건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자기야기고요. 1번입니다. 1번인데 점전화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 F일 때 이 부근에 점전화 Q수를 놓았을 경우 Q1, Q2 사이의 쿨롱의 힘을 F라고 하면은 F-라고 하면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보세요. 지금 여기에 Q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Q2가 있어요. 이 사이에 지금 작용하는 힘 F가 있겠죠.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가 있을 겁니다. 그 F는 얼마냐? F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R 자성분의 Q1, Q2죠. Q1, Q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어느 지점에 Q3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힘 F-는 어떻게 되느냐? Q3가 있을 때 이 힘 F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지금 4파 엡실론 유전율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R 거리가 또 변하지 않죠. 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Q1 값, Q2 값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구할 때 필요한 요소들, 거리나 Q1, Q2, 유전율 이런 값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Q3가 있다 하더라도 F와 F-는 같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F는 F-와 같다.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전기 쌍극자로부터 임의 점의 거리가 R이라 할 때 전개의 세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비례하는가? 우리가 전개의 세기라고 할 때 보통 뭐 선 있죠. 선. 그 다음에 점이 9가 점이죠. 예, 뭐 9. 선 9. 그 다음에 뭐 쌍극자. 이렇게 하면 선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개의 세기가 얼마? 2파 엡실론 R분의 람다입니다. 람다라서 거리의 반비례하는 거죠. 9는 뭐예요? 9는 4파 엡실론 R 자성분의 Q가 됩니다.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쌍극자 어떻게요? 4파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의 루트 1 플러스 3배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쌍극자는요. 따라서 이때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뭐냐? 쌍극자니까 이거죠.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1번입니다. 3번.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보존적인 전하가 비회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시근입니다. 우리가 비회전성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전하지 않는다. 회전은 뭐예요?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이고 지금 전하가 회전성이다. 전개죠. 로테이션 E가 회전하지 않는다. 회전한 값이 0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라블라 크로스 E가 0이다. 이거죠. 비회전성은 답은 3번입니다. 라블라 크로스 E가 0이다. 혹은 로테이션 E가 0이다. 3번이고요. 4번입니다. 어느 점전화에 의하여 생기는 전위를 처음 전위의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전하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하면 되는가? 전위입니다. 우리 전위의 공식은 뭐요? 4파 엡실론 R분의 Q입니다. 따라서 전위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전위가 2분의 1이 전위가 2분의 1이 되려면 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반비례하는 거죠. V가 2분의 1이면 반비례하니까 뭐다? R이 2배가 돼야 된다. 이런 관계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4번에는 답이 4번 2배가 돼야 된다. 5번 볼게요. 5번.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 E와 분국의 세기 P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 이런 문제는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분국의 세기 P는 D-엡실론0 E죠. 이거 기본식이고요. 여기에서 D는 엡실론0, 엡실론 E니까 엡실론0, 엡실론 S 마이너스 1의
2로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하나 유명한 뭐야? D에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이러한 공식. 그래서 본극의 세기에 대해서 이 공식이나 이 공식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이 1번입니다. P는 요거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의 2가 된다. 문곡의 세기고요. 6번 봅니다. 6번. 평행판 콘덴서의 판사의 비유전 엡실론 S의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정전 용량은 진공일 때의 용량에 비해서 몇 배인가 합니다. 우리가 진공일 때 정전 용량을 진공일 때 엡실론 제로 D분의 면적 A 이렇게 되죠. 진공일 때 C는 정전 용량은요. 제가 지금 유전체, 비유전체,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분의 A가 됩니다. A. 따라서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는 진공일 때에 비해서 뭐다? 엡실론 S가 더 곱해졌죠. 따라서 엡실론 S배가 된다. 지금 제가 6번까지 했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문제들은 틀리시면은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거의 기본 개념 같은 그런 문제들이고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풀었는데 정말 맞추기 별로 없다, 어렵다 생각되시면 이런 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돌아가서 공부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합격을 위해서면 반드시 맞춰주셔야 될 문제예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소 난이도가 있죠. 보세요. 이 콜롱의 점전화가 전개 E는 EAX 플러스 AY 마이너스 3AZ고요. 자개가 B는 마이너스 EAX 플러스 EAY 마이너스 AZ고요. 속도가 4AX 마이너스 AY 플러스 마이너스 EAZ일 때 작용하는 힘 F는 얼마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점전화가 전개 나왔고요. 자개 나왔습니다. 속도 나왔고요. 힘 나왔어요. 이 뭐예요? 로렌츠의 힘이죠. 로렌츠의 힘. 그래서 힘 F는 뭐냐? F는 전개에 의한 힘 Q이고요. 전개에 의한 힘 QE. 그 다음에 자개에 의한 힘 뭐다? Q. V 크로스 B죠. 전개 자개에 의한 힘입니다. 따라서 얘를 Q에 E 플러스 V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Q는 E 쿨롱이고요. 전개 E가 있죠. E가 EAX 플러스 AY 마이너스 3AZ고 거기에다가 V 크로스 B를 한 것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 다른 거 크게 문제가 아니고 V 크로스 B를 하는 거죠. V 크로스 B를 한번 해보면 지금 V가 이미 AX 전부 다 AX AY AZ입니다. V가 4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죠. 4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얼마요? B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번 크로스 한번 해볼게요. AX는 어떻게 돼요? 예 곱하기 예 마이너스 예 곱하기 예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를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1입니다. 1에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얼마? 플러스 4가 됩니다. 플러스 4. 예. 플러스 AY에 AY는 보세요. AY는 예 곱하기 예 얼마? 4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입니다. 마이너스에 4 곱하기 마이너스라니까 플러스 4요. 플러스 4니까. AZ 어떻게 예 곱하기 예입니다. 8 마이너스에 2죠. 2 하면 6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5AX 플러스 8AY 플러스 6AZ가 됩니다. V 크로스 B가 5AX 플러스 8AY 플러스 6AZ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힘 F 얼마였다? Q에 E 플러스 V 크로스 B 라고 했죠. 네. 하면
Q가 얼마냐? 2예요. 2. Q가 2라고 했고요. 전개 2가 2AX 플러스 AY 마이너스 3AZ고요. V 크로스 B가 얼마다? V 크로스 B가 5AX 플러스 8AY 플러스 6AZ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배 AX 얼마요? 7AX 플러스 9AY 여기에 플러스 3AZ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2 곱하면 14AX 플러스 18AY 플러스 6AZ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래서 7번은 답이 4번입니다. 14AX 플러스 18AY 플러스 6AZ가 되죠. 예. 다소 과정 복잡하지만은요, 일단 로렌츠의 힘에 의해서 뭐 요런 공식 있죠. 요런 공식에서 F는 우리가 요걸 무시하면 얼마? BEV 요렇게 되는 것 있죠. 로렌츠의 힘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크로스 하는 방법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V 메타버 세트 속도로 가진 전자가 B 웹아프 제곱미터 평등 자개에 7번과 마찬가지로 로렌츠의 힘입니다. 전자가 자개에서 받는 힘, 그때 속도 뭐 이런 것들이죠. 자개 직각으로 들어가면 원운동을 한다. 이때 원운동의 주기를 구하면입니다. 주기를 구하래요. 단 원의 반지름 R 전자의 전하로 이 질량을 mkg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로렌츠 힘에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R분의 mv 제곱은 BEV가 되죠. R분의 mv 제곱은 BEV.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은 것, 이것이 우리가 로렌츠의 힘입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볼게요. 일단 반지름 R 한번 구해봐. R 올라가니까 얼마? 올라가니까 BEV가 내려오니까 B분의 mv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속도를 구한다. 속도 V는 어떻게 해요? m분의 BR. 뭐 반지름을 물으면 이런 식으로, 속도를 물으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기를 묻죠. 주기와 관련된 것이 주파수입니다. 주파수의 역수가 주기죠. 그럼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구하고 주파수가 포함된 것보다 각속도 오메가가 있습니다. 각속도 오메가.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아시겠지만 2파이F죠. 2파이F. 그리고 얘는 R분의 V입니다. 반지름분의 속도요. 오메가는요. 요 공식은 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2파이F가 R분의 V라고 하면은 얼마요? 지금 뭐요? R분의 M분의 BR 하면은 R이 약분되니까 M분의 B가 됩니다. 따라서 주파수를 구한다고 하면 2파이가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주파수는 2파이 M분의 B가 되죠. B. 묻고 있는 주기는 뭐냐?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2파이 M분의 B의 역수가 되죠. 따라서 B분의 2파이M이 됩니다. 주기는 B2분의 2파이M에서 8번에는 답이 3번이 되네요. 3번. 예, 로렌츠 힘 생각보다 산업계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은 이 공식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반지름과 속도를 통해서 지금 각속도, 그 다음에 주파수 주기까지 모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문제. 두 장의 인덕턴스를 직렬로 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했더니 75고요. 한쪽 인덕턴스 반대로 접속해서 측정했더니 25입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어떤 의미냐면
가동으로 했더니 75고 차동으로 하니까 25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 L 가동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입니다. L 차동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동 접속했을 때 인덕턴스와 차동 접속했을 때 인덕턴스를 알고 있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때 구하는 공식이 뭐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차를 구하면 마이너스를 하면 L 가동 마이너스 L 차동은 다 없어지고요. 플러스 EM 마이너스 EM 하니까 4M이 됩니다.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은 4분의 L 가동 마이너스 L 차동이 되고 지금 가동일 때 75라 그랬죠. 75 차동일 때 25요. 25 4분의 50 하니까 4분의 50 하니까 12.5가 됩니다. 9번에는 답이 1번 12.5.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봅니다. 인덕턴스가 20mm 헬린 코일에 지금 L 값이 주어졌습니다. 인덕턴스가 20mm 헬린이에요.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코일과의 쇄교 자속수, 자속이 아니고 자속은 파이죠. 자속은 파인데 쇄교 자속수는 N파이가 됩니다. N파이. 쇄교 자속수가 0.2였다. 이때 코일에 저축되는 자기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보세요. 바로 대입하시기 전에 콘덴서가 좀 더 친근하실 거예요. 우리가 콘덴서에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 얼마다? 2분의 1의 CV 제곱 2분의 1의 QV 2분의 1의 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L과 C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과 상대적인 것이 뭐다? C겠죠. L과 상대적인 것이 C입니다. 그 다음에 V와 I죠. I와 상대적인 것이 V가 됩니다. 네, 전류와 전압. 그 다음에 여기에서 Q와 전기랑 Q와 상대적인 전기량과 상대적인 것이 여기에서 세교자석 N파입니다. N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보세요. 정전 에너지에서 2분의 CV제곱에서 보세요. CV 대신에 뭐 CV제곱 대신 뭐라고? CV제곱 대신에 뭐다? LI제곱이죠. 2분의 1의 LI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QV 대신에 뭐요? QV 대신에 뭐다? N파이 I가 되죠. 2분의 1의 N파이 I. 그 다음에 C분의 Q의 제곱 대신에 뭐요? C분의 Q의 제곱 대신에 L분의 N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Q는 CV 갖고 우리가 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Q는 CV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요? LI는 N파이가 있죠. LI는 N파이. 그걸 갖고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전 용량, 정전 에너지와 비교해서 이렇게 인덕턴스에 저장된 에너지를 하면은 좀 더 수월하죠.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보세요. L과 N파이가 주어졌죠. 문제에서. 그러면 어떤 공식이요? 이거죠. L과 N파이가 주어지면은 이 공식을 대입하시면 된다. 예. 따라서 10번을 보세요. W는 2분의 1의 L분의 N파이의 제곱 이렇게요. 2분의 1의 L이 얼마예요? L이 20mH입니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세교 자속이 0.2죠. 0.2, N파이가 0.2예요. 0.2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1이 나옵니다. 10번에는 답이 2번 1이 됩니다. 11번입니다. 계속해서 11번. 비유전율 4, 비투자 1인 공간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인가 합니다. 전파 속도 V는 뭐요? 이거죠. 우리가 엡실론 뮤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공기 중에서 얼마요? 공기 중에서는 엡실론 제로 뮤 제로 하면 얼마요?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그래서 어떻게 3 곱하기 10의 8승 공기 중에서 곱하기 엡실론 제로 뮤 제로 빼내면 뭐가 된다? 엡실론 S 뮤 S가 남게 되고 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루트에 보시면 지금 비유전율이 4고 비투자율 1이에요. 그래서 비유전율이 4고요. 비투자율 1입니다. 분의 1을 하면은 루트 2죠. 루트 4는 2니까 2분의 1 하면 1.5 곱하기 10의 8승이 된다. 예,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1.5 곱하기 15의 8승. 예. 그럼 12번 볼게요. 12번. 점이 마이너스 2,1,5예요. 보세요. 마이너스 2,1,5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1,3,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각각 위치에 있는 점전함 여기에 1 마이크로 쿨롱이 있고요. 여기에 4 마이크로 쿨롱이 있습니다. 에 의해 발생된 전위장 내에 저장된 정전 에너지는 몇 미리줄인가라고 합니다. 몇 미리줄인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두 점이 있고 여기에 각각의 전기량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두 점이 주어졌다. 그러면 뭘 구해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맞죠? 두 점이 주어졌다 이러면은 웬만하면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거리 구하지 않으면 얘들을 주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리 R은 어떻게 돼? 거리 일단 뭐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와 1의 차이는 얼마예요? 1과 마이너스 2의 차이는 얼마? 3이죠. 3.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3이든 플러스 3이든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3이고요. 3. 1과 3의 차이는 얼마예요? 2죠. 2. 마이너스 1과 5의 차이는 6입니다. 맞죠? 6. 6의 제곱이요. 그러면 9, 4, 13에다가 36 하니까 49, 루트 49는 7입니다. 거리가 7. 일단 이걸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구하는데 에너지를 어디요? 에너지를 QV라고 합니다. W는 QV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뭐 Q1 있고 여기에 Q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거리가 R이에요. 예.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를 구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구하냐면 W는 QV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위를 구할 때 4파이 엡실론 거리는 똑같죠. 얘에 의한 거나 얘에 의한 거나 거리는 똑같습니다. R분의 Q1을 통해서 전위를 구했다. 4파 엡실론 R분의 Q1의 이 지점의 전위다. 그러면 여기에는 곱하기 Q2를 하는 거죠. Q2. 그래서 V1, Q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혹은 보세요. 이 전위를 구한다. 그럼 보세요. 4파 엡실론 R2분의 R이 똑같죠. 4파 엡실론 R분의 이 전위를 구하면 Q2예요. Q2. 곱하기 이 전위 얼마? Q1이에요. Q1. 결국 뭐예요? 4파 엡실론 R분의 Q1, Q2로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W는 QV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Q 곱하기 V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으로 구하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4파 엡실론 R분의 Q1, Q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W는 QV에 의해서. 예. 그래서 바로 대입하시면 되죠. 4파 엡실론 R은 9 곱하기 15의 9승. 예. 거리는 얼마? 7이죠. 7. 7분의 Q1 얼마야? 1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4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답은 5.14가 됩니다. 2번에 5.14. 예. 우리가 이거 원래 FM대로 하면은 여기 뭐
W는 2분의 1 QV에서 2분의 1에 뭐 시그마, 뭐 Q1, V1, Q2, V2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 있죠. 제가 말씀드린 쉽게 푸는 요렇게 하나 결과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해서 해도 됩니다. 되고요.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큐브에 의해서 요렇게 탑8 R분의 Q1, Q2 요 공식 외워서 대입해 주셔도 된다는 의미예요. 예,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나옵니다. 12번에는 답이 2번 5.14 mJ이 됩니다. 5.14 mJ.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13번. 13번. 도체 단면積 5제곱미터인 곳을 3초 동안 30쿨롱의 전하가 통과했다면 전류는,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I는 dt분의 dq죠. dq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이 3초 30쿨롱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5제곱미터인 이 면적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그래서 13번에서 5제곱미터 얘만 신경 안 쓴다고 하면은 전류가 시간의 변화분에 전기량의 변화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고요. 14번. 환상철 시험에 가면 코일에 5A의 전류 흐르면 5A, I죠. I는 5A가 됩니다. 2000A 턴의 기자력이 생겼다. 기자력은 F죠. F가 2000이고 단위가 암페어 턴이래요. 암페어 턴. 그러면 이것은 뭐 공식으로 하셔도 되고 단위로 푸셔도 되고요. 권수 N은 얼마냐? 몇 턴이냐? 단위가 턴이죠. 턴. 그럼 보시면 단위가 보니까 암페어. 얘가 암페어고요. 이거 턴입니다. 얘 곱하기 얘하라는 거죠. 얘 곱하기 얘가 2000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얘 곱하기 얘가 2000이다. 예, 그리고 혹은 F는 NI란 기자력 공식이 있죠. F는 NI, 기자력 공식. 예, 따라서 N은 I분의 F, 5분의 2000. 그러니까 400이 됩니다. 건수는 400.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고요. 15번. 동일한 금속, 여기서 답 나왔죠. 동일한 금속 딱 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톰슨이에요. 제가 이게 2021년 1회 CBT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 문제가 있죠. 그대로 기사에서 1회차 기사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이런 문제는 기사와 산업 기사가 공통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기사에서 그대로 나왔었어요. 예. 동일한 금속 하면은 톰슨입니다. 톰슨이고 펠티어는 두 금속에 전류 먼저 흘려줬고 그다음에 뭐 제어백은 두 금속에서 열을 온도를 먼저 준 겁니다. 15번은 4번. 16번. 전하 Q쿨롱이 공기 중에 자개 H 내에서 자개와 수직으로 방향으로 Vm/s의 속도로 움직일 때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로렌츠 힘이죠. 우리가 F는 BEV죠. BEV고 B는 UH죠. UH의 EV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하량, 전기량 1을 문제에서는 전하 Q라고 그랬죠. 그래서 UH의 QV가 됩니다. 힘은 UHQV. 우리가 이렇게 전하 나오고요. 전개 나오면은 전하가 전개와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은 로렌츠의 힘이죠.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F는 BV의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이면 사인 90도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사인 세타 무시하고요. 답은 1번. 예, 그리고 공기 중이라면 UH가 되고 UH QV U0 QVH가 됩니다. 네. 17번.
자기 인덕턴스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L 가동과 L 차동이 있습니다. 차동이 있는데 L 가동을 우리 저항 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죠. L1 플러스 L2분의 L1, L2가 됩니다. 차동도 마찬가지로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가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인덕턴스니까 상호 인덕턴스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m의 제곱을 붙여. 분자에는 똑같이 마이너스 m의 제곱 붙이고, 가동일 때는 마이너스 2m, 차동일 때는 플러스 2m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간섭이 없도록이라고 했다는 의미가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는 거죠. 상호 간섭이 없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날리면 어쨌든 간에 L1 플러스 L2분의 L1, L2가 되는 겁니다. 17번에는 4번이 돼요. 4번. 18번 볼게요. 18번.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삼각형인 각 정점 ABC에 10의 많은 사클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점 B에 작용하는 힘 F뉴턴은 얼마냐?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각 정점에 10의 마이너스 4를 줬다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4를 줬습니다. 그리고 각 선 간의 거리가 얼마? 2m. 2m고 얘를 우리가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볼게요. 일단 지금 B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ABC가 똑같습니다. B를 물었지만 ABC 똑같고요. 그럼 AB 사이에 작용하는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4, 10의 마이너스 4 보호가 똑같죠? 보호가 똑같으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밀어내는 힘. 그러면 A, B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B, C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B와 C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B에 작용하는 힘은 이 힘과 이 힘 똑같죠? 거리가 같고 크기가 같으니까 이 힘과 이 힘이 같습니다. 두 힘의 합은 뭐예요? 두 힘의 합은 이렇게 되고 힘의 합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힘은 얘가 됩니다. 이것이 전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를 구해서 지금 이 파란색 F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60도입니다. 60도. 그럼 얘도 얼마요? 얘도 60도겠죠. 60도. 그럼 얘 한쪽은 얼마? 얘 한쪽은 30도가 됩니다. 30도. 맞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세요. 파란색 F를 구하고 싶은데 파란색 F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2배가 되는 겁니다. 요 부분에 2배. 맞겠죠? 요 부분에 2배가 파란색 F가 되는 것이고,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삼각형에서 보세요. 요거 삼각형에서 요 부분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 부분에 요거는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즉 F 곱하기 빨간색 F. 빨간색 F 곱하기 F에 코사인 뭐요? 30도라 그랬죠. 요게 30도입니다. F의 코사인 30도가 2배를 한 것이 우리가 파란색 힘 F,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F를 구해서 코사인 30도 곱하기 1을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뭐 벡터를 그릴 필요가 아니고요. 그릴 필요가 없지.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힘, 이 F는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에다 코사인 30도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결과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F는 얼마? F는 48 엡실론 R 자성분의 Q1 Q2죠. 48 엡실론 얼마요? 공기 중에서 9 곱하기 15의 9승. 거리가 얼마? 거리는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2죠. 2의 제곱. 2의 제곱분에 Q1 얼마? 10의 마이너스 4. Q1, Q2니까 15 마이너스 4승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예, 그 값이 22.5 정도 나오고 22.5. 그럼 22.5 나왔죠? 여기에서 코사인 30도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38.97이 돼요. 38.97. 네. 이 그림이 어려우시다면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를 구하죠. F를 구하고 나서 코사인 30도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8.97. 그 다음에 19번 양도체에 있어서 전파정수 감마는인데 이 문제는 제가 12대를 통해서 처음 본 문제입니다. 양도체에서 우리가 전파정수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죠. 베타인데 똑같아요. 알파도 파이 F 뮤 시그마고요. 베타도 파이 F 뮤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양도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실 건 없고요. 전파정수 감마라면 알파도 파이 F 뮤 시그마, 베타도 파이 F 뮤 시그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0번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발생하는 자개 방향은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흘립니다. 전류를 흘리면 자개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발생한 자기장은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오른나사 회전 방향입니다.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이요.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네. 제가 이 시험을 직접 치렀지만은 복원에 의해서 다소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시험 문제와 가깝게 이렇게 복원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선별을 해서 문제를 수록했고 풀이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전력공학 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